스티븐 스필버그는 12세 때부터 RVD 공식을 실천했다. 그의 초등학교 동창 솔린버거는 한 대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광경을 간절하게 상상했다. 그가 그 광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꿈꾸고 말했기에 우리 모두는 그의 소망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1989년에 한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하지만 스필버그의 생생한 꿈은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RVD 공식을 실천한 뒤 무려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다. 영화사 관계자 중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영화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 아마 스필버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쯤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달랐다. 그는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했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쳐들어갔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에 경비원들은 감에 제지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스필버그는 빈 사무실을 하나 찾아낸 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러고는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스필버그는 그 사무실을 무려 2년 넘게 사용했다. 그 2년 동안 그는 RVD 공식을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실천했다.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는 꿈의 영상은 과거의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스필버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을까? 답은 그렇다, 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이름뿐인 사무실을 나와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스필버그 못지않은 영화광이었다. 서로 통한다고 느낀 스필버그는 오래된 친구에게 하듯 자신의 처지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 사람이 당신의 열정에 반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봐라 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다. 스필버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첫 공식 데뷔작 엠블린 어이 탄생했고, 이 영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되었다. 기억하라. RVD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든다. 피카소와 반 고흐는 거의 똑같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펼쳐졌다. 피카소가 세속적으로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반 고흐는 세속적으로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됐다. 그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가 되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술계 인사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오래지 않아 미술계 스타가 되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반 고흐는 평생 부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으며 죽을 때도 빈민이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그림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고 무명으로 죽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 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피카소가 화가 아버지의 빈틈없는 교육과 후원 아래 4세부터 그림을 그렸던 반면, 반 고흐는 27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 고흐에게는 스승이나 인도자도 없었다. 이런 위대한 반 고흐가 어쩌다가 물질적으로는 피카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걸까? RVD 공식의 관점에서 보면 피카소는 긍정적인 VD를 했던 반면, 반 고흐는 부정적인 VD를 했기 때문이다. 피카소에게도 한때 반 고흐 못지않은 무명 시절이 있었다. 그 세월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화가였고, 그림이 팔리지 않는 화가였다. 그도 무명 시절 내내 반 고흐처럼 빈민가에서 살았다.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피카소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다.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모자랐던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반면 반 고흐는 마음속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곤 했다. 가난과 병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그리고 피카소처럼 입만 열면 예언적인 말을 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은 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동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 그림대로 전개되었다.